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본격적인 봄 성수기 이사철을 맞아서 분양시장이 점차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만 전국 15개 단지에서 청약 접수가 시작되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모델하우스 11곳이 문을 연다고 하는데 다만 한 가지 걱정스러운 점은 이런 분양시장의 열기가 일부 지역으로 쏠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좋은 지역만 잘 선점을 한다면 분양으로 투자를 했을 때 훨씬 더 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좋은 지역을 선점할 수 있는 방법들 찾아보시죠.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첫 번째 시간은 생생부동산 클리닉 시간입니다. 오늘도 부동산 투자의 여러 가지 궁금증 해결해 드릴 텐데요.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02-2077-6356번 전화 주시고 문자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02-545-7988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분을 모셨습니다. SNK 자산관리 송성문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 부동산 가이드가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부동산 투자의 팁을 한 가지씩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투자의 팁 만나보시죠. 정부의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이 다음 달 2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시장에 빙하기가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시장의 영향을 전망해보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자, 대표님, 제가 항상 그 정책을 하시는 분들에게 좀 바람이 있는 게 말을 좀 쉽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 여심심사 선진화 방안이라는 건 사실 지난 2월에 수도권부터 시작이 됐었던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5년 혹은 3년 뭐 거치했다가 20년 동안 분할 상환하고 이거를 이제 최대 1년만 거치를 하고 균등 상환을 해보자라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5월부터는 이 지방까지 실시가 된다 이런 얘기인데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수도권 지역에서 이미 이 방안이 시작이 되면서 거래가 많이 줄어들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렇죠. 지방이 되다 보니까 또 빙하기가 오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앞으로 뭐 그 주택을 구매할 때 아무래도 부담스러워지는 이제 지방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예고가 된 대로 이거 서울 수도권은 2월부터 시작이 됐지만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월부터 다음 주부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국적으로 이제 확대가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쨌든 원금과 이자를 같이 균등해서 상환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고요. 대출에 대한 심사도 상당히 좀 까다로워지게 되는 거죠. 결국은 주택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위축되는 정책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가계부채에 대한 어떤 대안이기 때문에 가계부채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짚고 가야 될 그런 단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방시장을 돌이켜보면 사실 지방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공급 물량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좀 조금만 거슬러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2008년도 우리가 미국발 서프라임 모의 사태로 인한 금융위기가 왔을 때 그 이후로부터 서울 수도권 시장은 굉장히 빙하기였습니다. 말씀대로. 그런데 그 지방시장은 그 전에 공급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적으로 좀 굉장히 좀 훈풍이 많이 불었었죠. 그래서 지방시장이 굉장히 따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열기를 계속 이어서 작년, 재작년에도 같이 공급량이 계속 늘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냐면 결국적으로 전체 공급량이 일단 뭐 굉장히 많이 쌓여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지금 앞으로 또 공급량이 계속 늘어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피로감이 있다는 뭐 생각이 들고요. 일단 서울 같은 경우에는 2월달 적용된 이후 전후로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1분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체 거래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뭐 25%에서 한 35% 사이로 월별 거래량이 줄고 일단 숨고르기 양상으로 간 건 보합 양상으로 간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뭐 지방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똑같은 현상이 좀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지방시장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일단 피로감에서 가격 하락은 좀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 1분기로 봤을 때는 뭐 과거 굉장히
뜨거웠던 뭐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 뭐 지금 전체적으로 주택 가격 하락률이 0.5%뭐 이때를 지금 가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경북 같은 경우는 0.4, 네. 0.4%, 또 뭐 충청권, 충남, 충북 0.3, 뭐 0.2 정도로 계속해서 1분기 하락장이었습니다. 꽤 큰 제주를 제외하고는 하락폭이 컸죠. 네. 이런 시장에 이제 여신 규제까지 좀 더해지면서 좀 더 어차피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든 시장 자체가 약보합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지금 앞으로 분양시장에서는 좋은 입지를 찾아야 되는 뭐 이런 해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지라든가 또 분양가 이런 것들을 정말 꼼꼼히 한번 생각을 해서 청약에 임하고 또 주택 매매에 임하는 어떤 지방 시장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찌됐건 결론은 입지로 저희가 또 결론을 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부동산 시장의 팁, 투자의 팁을 한 가지 드렸고, 여러분들에게 이 송성문 대표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을 매주 저희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번 주엔 또 언제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입니다. 주제는 시대 흐름에 따라가는 부동산 소액 투자 전략이고요. 4월 30일 토요일 오후 1시에 개최됩니다. 궁금하시거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02-545-7988번으로 예약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네네. 네,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그 2017년도요, 2월에 입주하는 네. 고덕 레미안 이스트의 일반 분양을 받았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 미래 전망 좀 궁금하고요. 네. 그 다음에 하남 힐즈파크 푸르지오요. 네. 네, 5월에 일반 분양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거 투자 목적으로는 어떤지, 순수 투자 목적으로는 어떤지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그러면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는 이미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신 거고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 두 가지의 투자 전략을 지금 바로 송성문 대표와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지금 분양을 받으신 게 아니고 분양권을 사셨어요? 아니, 일반 분양 받았어요. 일반 분양을 받으셨어요? 레미안 히스테이는요. 레미안 힐스테이트 그러니까 분양가가 한 6억대 한 중반 되는데 평당 한 2천만 원 정도 했었는데 네. 그 정도 되죠? 네. 일단 축하드립니다. 괜찮은 거예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고덕 지역이 지금 변화하고 있는데 지금 그 시형 레미안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입지면에서는 손꼽히는 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데 거기 선생님 1단지에서 5단지까지 너무 많이 예, 그 얘기도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 네. 아무튼 지금 전반적으로 고덕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 공급량이 많은데 일단은 지금 시형 레미안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보다 가격 상승 여력이 좀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잘 받으셨고 조금 더 보유해도 상승폭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왜 그러냐면 지도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위쪽으로 지금 고덕 상업 업무지구 지금 복합지구 들어서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예. 굉장히 큰 호재거든요, 이 고덕지구에는. 그래서 여기에 앞으로 뭐 이케아도 들어온 게 확정이 됐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R&D 센터라든가 컨벤션 여러 가지 업무 시설과 더불어서 상업시설이 많이 조성이 됨으로써 수요층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고덕역이 아시다시피 9호선 연장이 고덕역으로 들어오잖아요. 선생님 4호선 4단계 연장 구간. 예, 4단계죠. 앞으로 좀 시간은 남았는데 보훈병원까지 3단계로 들어오고 그 이후에 이 고덕역을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결국 고덕역 중심으로 해서 9호선이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수혜 단지가 바로 위에 있는 지금 먼저 1단지 아이파크 있죠? 네네. 예, 아이파크가 좀 수혜 단지로 보여지고 레미안 힐스테이트 지금 시형도 수혜 단지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물론 뭐 고덕 2단지라든가 3단지 뭐 이런 지역들도 뭐 같은 지역에 있다 보니까 입지 여건이 굉장히 좋긴 하지만 레미안 힐스테이트 상당히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단지다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지금 옆에 그래서 그런 분위기 때문에 지금 고덕 아이파크 30평대 시세는 아시나요? 7억 정도 가는. 7억 정도 가죠. 네. 지금 그 분양받으신 거하고 좀 분양가 차익이 조금 있죠?
제가 보는 거는 그 레미안 힐스테이트가 이런 어떤 고덕 업무단지 또 아니면 이 9호선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지금보다 한 7억대 조심스럽게 봤을 때는 7억대 한 초반에서 중반은 무조건 갈 수 있는 단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 중반까지는요? 네, 입주할 그, 때까지요? 그 정도 시대를 보고 더 이상의 시대를 보지 못하는 이유가 공급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2단지도 지금 이주가 다 끝났고 3단지 또 이주가 거의 끝났잖아요. 그리고 또 7단지도 이제 곧 이주가 들어갈 거고 뭐 5, 6단지도 지금 조성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고덕이 이제 전체적으로 재건축이 끝나게 되면 이 일대가 지금 한 18,000세대 돼요. 네네. 굉장히 많죠. 네네. 이렇게 많은데 또 문제는 아시겠지만은 이 하남 미사지구잖아요. 고덕지구는 뭐 한 18,000, 하남 미사지구에 한 3만 한 5천, 6천 정도 세대가 들었습니다. 그럼 이 전체적인 공급 물량 자체는 이 지역에서 좀 커버하기가 그렇게 좀 쉽지 않아 보이고 더군다나 하남 미사 같은 경우에는 고덕보다는 위치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 인근 지역에 조금 저렴하게 분양을 했잖아요. 네, 1,400대 뭐 전후로 했기 때문에 분양가에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남 미사는 계속 이렇게 싸고 고덕 재건축 단지들은 가격만 오르고 이러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선을 봤을 때는 한 7억대 한 초중반 정도는 가지 않겠나. 거기가 한계점이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입주할 시기쯤 해서요? 네. 그래서 조금 그 정도 선에서 보합세로 갈 거다라는 예측을 드리겠고 그래서 지금은 보유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한 10% 이상은 상승 여건이 충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 얘기한데 어디라 그러셨죠? 하남 힐즈파크 푸르지오요. 아 지금 요번에 공고 분양할 네. 예정인데잖아요. 네, 덕풍동에. 네. 예. 일단은 아직은 분양가가 결정이 안 됐어요. 그죠? 아, 예, 예, 입지 면에서는 괜찮은데 왜냐하면 하남시 자체가 지금 전반적으로 주택 가격 상승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평균에 한 2배 정도 돼요. 예,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기존 단지들이 물론 인근의 이런 어떤 미사라든가 뭐 이런 지역의 어떤 호재를 안고 가격이 상승하는 건 맞는데 기존 공급 새 아파트 공급이 별로 없던 지역이에요. 하남시에서. 그래서 지금 이 택지개발지구가 도시개발구역이죠. 이 지역이 지금 공급을 하면서 지금 분양가에 대해서 조금 싸게 나올 것이다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상 분양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모르시죠? 1250 정도. 예, 그 정도로 지금 본다라면은 가격대 1,200만 원 정도 선이라면은 청약에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분양가 대비 인근 지역하고 시세를 균형선을 봤을 때 그 정도라면 어느 정도 약간의 어떤 프리미엄은 생기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들어서 청약하는 거 나쁘지 않다 이렇게 결론드리겠습니다. 두 군데 다 좋은 지역입니다. 아, 그래요? 네, 시청자님. 네네. 네, 매우 선택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예. 네, 앞으로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저희가 두 번째 시청자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네, 지금 구로구 공동 오신빌라 28평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네, 지금 재건축 얘기가 나오는데 계속 보유하는 게 난지 아니면은 그냥 지금 매도를 하는 게 난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자, 재건축 이야기 나오니까 조금 더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바람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송 대표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지금 그러니까 우신빌라 거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거주는 안 하고요. 지금 월세를 두고 있거든요. 아, 그럼 처음부터 투자 목적이셨나요? 네네네. 아, 그래서 얼마나 갖고 계셨어요? 보유하신지는? 조금 오래되긴 됐는데. 아, 오랫동안 장기 보유를 하셨고. 네네. 근데 여태까지 기다리셨고 장기 보유를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건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겠죠? 답을 먼저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자, 우신빌라 제가 보면서 말씀드리면 자,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은 매도 시기가 아니겠죠. 예, 여러 가지 이유로 봤을 때 지금 그 재건축의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여기가 말이 빌라지 그 아파트 단지잖아요. 네네. 예, 뭐 단지도 크고 뭐 온수역하고 뭐 이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제가 뭐 전에도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요 인근 지역에서는 온수역 주변을 제가 많이 좀 이렇게 주목해 보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거든요. 네. 왜 오류나 개봉 이런 쪽에서 인근 지역에서 문의를 주셨을 때 그런 이유가 뭐냐면 이 더블 역세권에 대한 어떤 호재도 있고 주변이 이런 재건축으로 인해서 변화가 좀 많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시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제가 좀 보유 여건을 드리는 건 뭐냐면 이거를 재건축 끝날 때까지 보유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재건축 사업이라는 건 아무래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네네. 예, 뭐 이런 것들이 시간이 초래를 해서 내가 투자 금액 대비 그 기간을 따져봤을 때 수익이 좋냐 나쁘냐를 따지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그 몇 평 가지고 계시죠? 24평이요. 24평이요. 네. 요 단지에선 제일 큰 거네요, 그러면. 아니요. 31평인가요 있어요. 아, 31평도 있고 뭐 네. 10몇 평짜리도 있고 그렇죠, 여기. 네네. 아, 예. 자, 보자고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지역이 여기가 지금 빌라가 3층 저층 단지잖아요. 그렇죠. 예. 저층 단지는 아무래도 저밀도 단지는 대지 지분이 크겠죠. 네, 예. 커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투자 가치를 논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시세는 얼마 정도 가는지 알고 계시나요? 2억 4천에서 5천. 2억 4, 5천 정도 가죠. 네. 예. 그런데 지금 그 대지 지분이 지금 한 네. 몇 평 정도 되시는지 아시나요? 20평짜리가 16평 정도 된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대지분이 많은 겁니다. 네, 네, 간략하게 많다고요. 말씀드리면 뭐냐면 본인 이 평수에서 우리가 무상지분율이라는 걸 이제 따지게 되잖아요. 그 네. 대지분에 곱하기 내가 150%든지 뭐 130%든지 어떤 무상지분율을 따지게 되면 내가 사업성이 어느 정도 나온다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결국 네. 내가 몇 평까지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게 또 관건이 되는데 대지주문이 많기 때문에 그 추가 분담금이 없겠죠. 거의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업성은 좋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만 네. 이 사업이 얼마 정도 빨리 갈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기 단계고 뭐 지금 안전진단 뭐 이런 것들 아직은 허용 연한은 안 된 것 같은데 여기는 네, 아직 안 됐어요. 안 됐죠. 안 돼, 네. 물론 연한이 안 됐다고 해서 재건축 추진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구조 안전상의 어떤 문제가 있거나 안전진단에 이제 통과가 되면 할 수 있는 건데 일단은 어떤 연한도 이제 가까워 왔고 이 분위기 자체가 좀 잘 가는 분위기고 장점이 많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한 1, 2년 정도는 더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재건축 속도만 빨라지면요. 지금 오랫동안 보유하신 거 그런 어떤 기대감 그런 거를 좀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이런 단지로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예, 좀 기다렸다가 사업 추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조합하고 좀 잘 구성이 된다라면은 이제 앞으로 탄력을 받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 시점에서 한번 매도 시기를 한번 다시 한번 고민하시는 거 그때 한번 연락 한번 다시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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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어서 문자를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어떤 내용일지 그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은 4890님입니다. 성동구 성수동,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소개받았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던데 투자해도 괜찮은 걸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자, 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항상 저희가 보도를 보면 좀 조심하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네. 물론 현재 그 주변 시세보다는 저렴하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좀 조심해야 될 것들도 있을 것 같고 짚어야 될 여기는 게 있죠. 네, 짚어야 될 것도 예,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 동네 일단 뭐 성수동하고 지금 상도동 네. 지역이 그 지역주택조합이 이렇게 사업을 벌리는 데가 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 근데 일단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장점은 아시다시피 네. 뭐 주변 시대보다는 한 20% 정도 저렴한 그렇죠. 어떤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일단 사업하는 진행 과정이 다른 어떤 일반 분야라든가 뭐 재개발 재건축하고는 조금 내용이 틀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진행 과정이 좀 불투명해졌을 때는 상당히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고 그에 따른 또 분양가라든가 추가 부담금이 되겠죠. 조합원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사업을 뭐 대체적으로 조합주택 같은 경우는 공동 시행을 합니다. 뭐 조합과 무슨 뭐 대행사라든가 네. 같이 진행했을 때는 토지에 대해서 처음 출발은 일단은 토지 사용 승낙을 받고 시작을 하지만 네. 사업 조합 설립이라든가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95% 이상 토지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합원이 어느 정도 한 80% 정도 이상이 돼야 되겠고 그런 여러 가지 짚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게 조금 생략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그 내부적으로 좀 더 파악을 하고 그렇게 꼼꼼히 좀 짚어서 조합주택을 좀
지역조합이라든가 이런 곳은 좀 접근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단순히 가격만 싸다고 해서 네. 접근하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자세하게 제 세미나 때나 한번 개인적으로 오시면은 제가 자세히 한번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그 시청자분들의 상담 끝난 이후에 다시 한번 그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릴 테니까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께서는 이 세미나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을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네, 금천구 아파트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좀 궁금해서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아파트죠? 네, 금천구 시흥동에 네. 네, 무지개 아파트요. 무지개 아파트. 네, 자, 그 가장 궁금하신 게 어떤 점이세요? 앞으로 재건축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지 네. 매도 시점은 언제쯤 잡아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앞으로의 전망과 매도 시점까지 궁금하시다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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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대표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오늘은 이렇게 네. 재건축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지역적으로. 자, 일단 시흥동 무지개 아파트인데 네. 지금 여기 직접 거주하세요? 아니요, 투자로 해놓은 거예요. 언제 사셨어요? 10년 정도 됐어요. 차익을 좀 보려고 해놓은 거거든요. 10년이요? 네. 시간이 좀 많이 흘렀네요. 네, 이 네. 부동산은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좀 예를 들어서 투자가 잘못됐다라면은 뭐 한 3, 4년 정도 후에는 한번 또 점검해서 갈아타보는 이런 전략을 세워보시고 또 성공했다라면 또 마찬가지로 그때 한번 움직여 보시는 것도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장기 보유는 이제 조금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일단 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일단 무지개 아파트 지금 혹시 그 지도 보고 계신가요? 네네. 예. 지금 전번에 한번 방송에서도 제가 여기 무지개 연립이라든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네. 입지면에서도 굉장히 좋고 상당히 좋은 데입니다. 그리고 이 시흥동 뭐 이 독산 아래쪽으로 해서 아래쪽 어디죠? 독산 뭐 이런 쪽 전부 다들 신축 공급이 이렇게 많지 않은 데잖아요. 네. 새 아파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역 자체가 조금 이렇게 좀 낙후돼 있는 듯한 이미지를 보이는 데거든요. 그런데 위에 지금 롯데캐슬이 지금 그 대단지를 조성하면서 이제 변화가 시작되고 있어요. 여기도. 네네. 그런 과정에 지금 그 무지개 아파트가 입지 여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시흥사거리로 앞으로 신안산선도 올라오게 되면 여기가 지하철역이 되잖아요. 네. 지금 현재 뭐 금천구청역도 있지만은 앞으로 미래 가치는 기대감이 굉장히 있는 지역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가 또 한 가지 장점이 뭐냐면 지금 창조적 시범 구역이라고 지금 아시죠? 뭐 조합원이시니까. 네네. 뭐 특별 계획적으로 뭐. 네. 예, 서울시에서 지금 창조적 정비 시범구역으로 지정을 했잖아요. 네. 그런 건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제 공공이 관여를 하게 되고 그 자금도 좀 지원을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각종 이런 어떤 규제 있잖아요. 어떤 뭐 네. 건폐율이라든가 뭐 일조권, 뭐 높이 제한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옆에 롯데보다 더 나을 수가 있네요? 롯데보다 입지면에서도 훨씬 낫죠. 어떻게 보면. 아, 그래요? 네. 근데 어느 아파트보다 더 낫다 못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런 사업이 지금 이제 막 진행 중이잖아요. 여기도. 네네네. 예, 뭐 공람도 지금 하는 걸로 알고 공람이 끝났나요? 정비구역 지정하려고 지금 뭐 공람도 하고 그랬던 걸 제가 알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왔는데 참가를 안 해가지고. 그러시구나. 예, 지금 왜 그러냐면 다음 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서 초기 단계를 지금 가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무리 없이 어느 정도 단계까지는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여태 10년을 갖고 계셨는데 네. 지금 뭐 매도를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항상 그렇습니다. 재건축 뭐 가능한 단지가 됐던 아니면 뭐 어떤 허용 뭐 연한이 됐던 간에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주변에 대한. 그래서 그 기대감에 의해서 분위기가 좀 좌지우지하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은 기대감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보유 의견을 드리겠고요. 네. 또 그 단지 좀 아쉬운 거는 여기가 좀 중층 단지잖아요. 10층짜리.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한 뭐 3, 4층짜리 저층 단지보다는 지분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뭐 이해관계, 추가 분담금 관계를 좀 한번 구체적으로 나오는 시점이 된다라면은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점검을 받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네. 예? 네. 이거를 매도하고 서울 쪽 뭐 성상 시험 같은 데로 바꾸는 건 어떤가 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건 단지별로 좀 차이가 있어요. 무조건 좋다라는 그래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요 단지만 갖고 말씀드리고 일단은 지금 매도 시기는 아니니까 좀 더 네. 보유하시고 매매가 네. 조금 더 상승 여건이 있거든요.
네네. 그때 한번 다시 한번 통화하시죠. 그래요. 네. 그러면은 네. 언제쯤 한 뭘 일단은 그 사업이 가고 있으니까 올 하반기 내년 초 정도 되면은 뭐 움직임이 많이 보일 거예요. 그때 그래요? 다시 한번 통화하시죠. 네, 네, 시청자님.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송 대표님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릴 거니까요. 궁금한 점 네네. 있으시면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로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입니다. 주제는 시대 흐름을 따라가는 부동산 소액 투자 전략이고요. 4월 30일 토요일 오후 1시에 개최됩니다. 궁금하신 점은 02-545-7988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SNK 자산관리 송성문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시간은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매물에 대한 정보를 드릴 겁니다. 관심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2077-6391번으로 방송 중에도 방송 후에도 전화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매물 정보 도와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정현근 이사와 창조경제 부동산연구소 김원준 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매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매물은 저희 정현근 이사가 준비하셨는데 어떤 매물 들고 오셨습니까? 네, 일단은 첫 번째로 투자의 기본 원칙.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겁니다. 본 매물, 제가 오늘 추천드릴 매물은요. 그야말로 초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임대 수요가 매우 풍부하기 때문에 높은 전세가율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초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매물인데요. 일단 서부 보면은 지역 보면은 중공업 지역 발표도 낮고 그리고 여러 지역의 가치를 통해서 서부 간선 지하 도로 지하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지금 양평동 쪽, 영등포 쪽의 지역이 한창 뜨겁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평동 쪽에 있는 매물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영등포구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그리고 미래 가치가 어떻게 될지 설명을 드리면서 본 매물까지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평동 매물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원준 팀장은 오늘 두 가지 매물 들고 오셨는데요. 매물 소개해 주시죠. 예, 오늘의 테마는 바로 중심지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 같은 경우에는 강남 3구 중에서 두 개의 구에 그 중심 축에 해당하는 동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소개해드릴 곳 같은 경우에는 강남구 역삼동이 되겠습니다. 자, 역삼동 같은 경우에는 강남역과 역삼동 사이에 있는 그러한 매물이 되겠는데요. 그런 만큼 두 개의 축, 강남대로와 테헤란로 두 개의 보험을 들어놓은 그런 매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심지라는 거는 그 중심을 중심으로 해서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는 그러한 곳을 말하는 건데요. 자, 그런 만큼 그 수요층 안정적이고 또 두 개의 보험까지 들어놓은 정말 안정적인 역삼동 매물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매물 같은 경우에는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자, 이곳 서초동 역시 이 서초구 내에서 가장 중심축에 해당하는 곳이면서 안정적인 임대 수요가 가능한 곳입니다. 자, 바로 법률 전문직 종사자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는 곳이고 또 옆쪽에 그 서울 교대에 다니는 학생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요 가능하고 또 향후 장기적인 개발 호재까지 있는 곳이기 때문에요. 이곳 역시 보험까지 들어놓은 안전성 높은 중심지의 매물 두 개 잠시 뒤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매물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매물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과 신분당선이 지나고 있는 강남역에서 걸어서 8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오는 5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6층 건물 가운데 2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5,800만 원, 임대 예상 금액, 전세 보증금 2억 3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은 2,8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첫 번째 매물 강남구 역삼동 매물인데요. 자, 팀장님, 근데 이 강남구 역삼동 워낙 상업지잖아요. 과연 이 다세대 주택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한데요. 사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강남역에서 가까이 있는 곳이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강남역 옆쪽으로 해서는 바로 주택지가 없습니다. 자, 상권지라든가 아니면 대형 오피스들만 있는 곳에 옆쪽에 바로 위치한 곳이기 때문에요. 지도 지적 편집도를 이제 펼쳐 보시게 되면은 바로 옆쪽 상권지 바로 옆쪽에 위치한 이종 주거지에 위치한 그러한 곳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호선과 신분당선 지나가는 강남역에서 걸어서 한 7분 정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남대로와 테헤란로까지는 걸어서 3분에서 4분 정도면 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다양한 버스 노선들과 차를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교통적인 여건 굉장히 좋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옆쪽으로는 또 역삼동 역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역삼역이나 이곳 강남역 바로 도보로 편하게 이용 가능한 그런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곳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 강남 세브란스 병원이나 그런 대형 의료 편의 시설과 또 학군 잘 갖추어져 있는 곳입니다. 사실 강남 상하군 중에 또 중심 축에 속하는 곳이기 때문에요. 아래쪽으로는 대치동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학군 역시 따라서 좋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곳 주변에는 또 도곡공원을 비롯해서 양재천을 비롯한 다양한 자연 환경들이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자, 사실 논현동이나 반포동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들의 조금은 직장인들의 단기적인 수요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리면 이곳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수요층, 그러니까 오랫동안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고 또 이곳에서 직장을 오랫동안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모이는 그러한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1인에서 3인 가구의 이런 소형 가구들 이쪽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오랫동안 거주할 목적이시라거나 또 오랫동안 투자할 목적이신 분들께도 직접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지역이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도 보니까 정말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그런 학교들이 주변에 많이 있네요. 자, 이제는 좀 개발 호재를 들어볼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개발 호재들이 이 매물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단 최근에는 짧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지 네. 않습니까? 자, 그런 분들을 위한 단기적인 호재가 바로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건축에 대한 호재가 되겠는데요. 자, 바로 개포주공의 재건축이 바로 직접적인 수혜지로 또 예상이 되는 그러한 곳입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작년부터 이주가 시작이 되어서 앞으로 3년, 4년, 5년 꾸준한 이주가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곳에서 단기적인 투자하시는 그러한 분들께 초단기 투자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이외에는 한전부지의 개발에 따른 그런 삼성동의 그 대형 개발 호재를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한전부지 같은 경우에도 초대형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고 또 그와 함께 국제교류 복합지구, 잠실 종합운동장까지 뻗어 나가는 대규모 개발들이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와 함께 또 영동대로 원샷 개발, 자, 강남구청장의 수건 사업이었죠. 이것까지 또 예정이 되면서 앞으로 삼성동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것 지금 소개해드리는 곳 역삼동 같은 경우에는 테헤란로를 끼고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테헤란로에서 삼성동까지 바로 뻗어 나갈 수 있다는 점 아마 지도를 보시면은 판단이 되실 것 같으신데요. 자, 그런 만큼 또 직접적인 수혜지로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기, 중기, 장기적인 개발 호재들 많이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 높은 그런 지역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 강남에 나의 집을 마련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또 눈이 높을 것 같거든요. 건물은 그런 수요층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직장인들의 수요와 함께 네. 또 아이들을 키우시는 그런 또 소규모 가정의 수요를 또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일단 직접 산다라는 마음으로 접근을 해보셔서 건물을 살펴보셔야겠는데 이곳 같은 경우에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 중에 있고요. 실제로 오셔서 어떤 식으로 지어질지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자, 내외부 인테리어 강남에 맞게 퀄리티 있게 지어진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곳 같은 경우에 매물 5층 중에 2층이지만 그 위층으로 다른 이제 평형이나 다른 크기로 매물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알아보시면 더욱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 1층에 피로티 주차장이 있겠고요. 또 이곳 같은 경우 세면이 도로에 접해 있는 개방감 굉장히 뛰어난 곳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개방감과 함께 주차 공간에 있어서 조금 더 여유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가격은 얼마입니까? 네, 매매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지금 역삼동 같은 경우 3억 전후로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매매가 2억 5,800만 원입니다. 자, 전세 활용하실 경우 3천 전후로 해서 투자가 가능하시기 때문에요. 강남권에 소액 투자 희망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매물 강남에 있는 매물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매물도 조심해야 될 것이 있겠죠. 유의할 점 한 가지 말씀해 주세요. 네, 사실 강남이기 네. 때문에 교통적인 여건은 정말 좋습니다. 그래도 역에서 얼마나 걸리는지 꼭 한번 직접 시계 들고
체크를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주변에 어떠한 인프라가 있고 어떠한 대규모 회사들이 있는지 직접 눈으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매물을 만나봤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정형근 이사가 준비한 두 번째 매물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매물은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9호선 선유도역에서 걸어서 2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오는 1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9층 건물 가운데 3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3,5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2천만 원을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 1,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저희가 그 선유도역에서 걸어서 2분 정도 걸린다는 것은 저희가 들어봤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입지 여건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은 이런 주거, 그러니까 수익형 매물 같은 네. 경우에는 역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일단은 이 매물 같은 경우 가장 큰 장점이 역세권, 초역세권, 그야말로 바로 역 앞에서 내 집이 보이는 가까운 거리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입지적인 특성은 아무래도 이제 여의도와의 접근성도 뛰어나고 강남권과도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교통의 편의성을 중심으로 한 생활 인프라 그리고 임대 수요가 매우 풍부하다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교통이 좋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부수적으로 다 따라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서부권의 그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약간 저평가되어 있는 곳을 찾으시는 분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작년 한 해 그 여러 가지 기대 수요를 많이 품었던 지역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영등포 권역이 또 가장 떠오르는 권역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역적인 특성도 있지만 일단은 교통 부분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여의도권역과 강남권역에 있는 직장인 수요가 매우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직장이 바로 선유도역에서 두 정거장만 가면 여의도역이고요. 그리고 도로 서부간선도로와 뭐 강변북로 그리고 올림픽대로 모두 다중으로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도로의 차량 편의성까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들 수요가 가장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이곳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강남권역이라든지 혹은 용산, 상암 이런 지역들은 굉장히 시청자분들에게도 여러 번 개발 호재를 전해드렸었어요. 그런데 네. 양평동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양평동에는 어떤 개발 호재가 있나요? 네, 양평동 여러분들 자세히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네.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 나온 것들 굉장히 많죠. 강남권도 많고 뭐 용산이라든가 마포, 중구 많습니다. 하지만 본 지역 이곳은 저평가되어 있고요. 아직까지 여러분들 투자할 수 있는 타이밍이 적절한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처음 제가 짚어드리는 게 바로 2030 도시 플랜입니다. 일단 3대 축이죠. 3대 축이 바로 서울, 중구를 포함한 도심 지역, 그리고 강남 지역, 그리고 영등포 지역, 바로 이 세 권역입니다. 특히나 두 지역, 나머지 두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격 자체에 내가 좀 약간 비싼 편이고 그리고 작년 한 해 좀 많이 급등을 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등포 권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저평가된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아무래도 영등포 권역을 잘 찾아보시면 생활 인프라와 교통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가치를 여러 가지 체크를 해보시고 투자할 수 있는 곳이 그나마 좀 많이 있는 축에 속한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본 매물은 이제 영등포구에 있는 양평동입니다. 한강과의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한강의 수변 개발을 또 빼놓지 않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한강변 역세권 개발에 대한 것은 바로 작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얘기가 됐죠. 일단은 여러 가지 관광 자원들을 개발해야겠다는 정부의 발표와 앞서서 한강변에 있는 역세권들을 개발시키겠다는 노력 발표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강변 역세권을 따져봤을 때 아파트가 대다수를 이룬 지역이 많기 때문에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은 매우 한정적인데요. 거기에서 또 중공업지가 많은 바로 선유도 역세권이 앞으로의 신도심으로서의 가치가 그만큼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아파트 가격이라던가 뭐 임대차 수요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앞으로 가격 상승 여지가 많이 남아있는 곳, 그곳이 바로 양평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전세가율 매우 높습니다. 거의 90%가 넘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투자금 적게 들이면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곳 양평동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한강과의 가까운 접근성을 통해서 자연 친화력 시설 굉장히 많습니다. 뭐 선유도 공원과 양화시민공원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자연 친화력 요소와 신도심으로 바뀌는 도심지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 미래 가치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안정 저평가된 입지가 바로 이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만나보고 있는 이 매물이 아파트와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 아파텔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 건물은 어떤지 건물 특징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네. 아파트라고 말씀을 하니까 네. 뭔가 싶으실 텐데요. 일단은 오피스텔의 주거용 오피스텔 전형적인 부분이 거의 원룸 형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본 매물은 투룸 형식의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아파트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아파트와 같은 구조의 구조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앞으로 이런 식으로 주택이 굉장히 많이 공급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형 매물을 하실 때도 신트렌드, 유행에 따라가서 앞으로 젊은 세대들이 찾는 그런 구조에 가진 건물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은 선택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본 매물 같은 경우에 또 9호선 선유도역과 도보 2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투자 수요뿐만 아니라 임대 수요까지 충분하게 있는 지역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높은 임대가를 가지고 특히나 이곳 지역은 직장인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강남권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의도가 바로 앞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직장인 수요가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러분들 임대를 놓으시기에 맞는 풀옵션 구조로 돼 있다. 냉장고까지 옵션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침대만 들고 들어오면 되는 그런 주택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흔히 보던 일반 오피스텔 혹은 일반 원룸과 조금 다른 아파트형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가격도 아파트에 준할 만큼 비싸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가격은 얼마입니까? 예,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네. 첫 번째 매물 소개할 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께 가장 주목할 점은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메리트를 가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매매가는 2억 3,500입니다. 지금 전반적인 서울 시내에 있는 중심권역의 매물들 보면 2억 후반대에서 3억 중후반까지 아주 다양하죠. 하지만 본 매물은 거기에서도 저평가 제일 많이 돼 있는 지역입니다. 영등포권역이고요. 그리고 한강과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2억 중반이 안 되는 2억 3,500의 분양가를 지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세를 놓으면 2억 2천 정도, 그리고 차후 완공된 시점은 더 상승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실제 들어가는 비용 1,500 정도에서 특히나 본 건물 또 주거용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차후에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시면 건축비의 10%가 또 절감이 되는 부가세 환급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실투자금 1,500보다 더 적게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매물이라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월세 같은 경우에도 3천 보증금에 월 100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수익률도 굉장히 높은 10%에 가까운 높은 수익률을 지니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장점 이야기 다 들어봤는데요. 아무리 좋은 매물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동산 투자는 내가 평생 모은 전세금을 전 재산을 투자하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유의할 점 한 가지 말씀해 주세요. 예, 일단은 서부권역을 보시면은 일단 서울 전체를 얘기해 드리면은 투자를 가장 저평가된 곳을 찾는 분이 굉장히 많죠. 그중에서도 가장 미래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이 바로 서부권입니다. 특히나 영등포권역인데요. 영등포권역 안에서도 여러분들 잘 찾고 다니시면 좋은 매물들이 많지만 제가 지금 추천드리는 이 매물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서부간선 지하화와 그리고 여의도와 강남의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직장인 수요가 많아야지 그리고 임대 수요가 풍부해야지만이 여러분들 황금하기가 그만큼 편리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강남에 신분당선이 설 때 강남에 모두 강남 지가가 더 오를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성수동과 그리고 왕십리 지역이 더 지가가 많이 올랐죠. 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부간선 지하가 생기면서 금천과 구로, 영등포구 지가가 상대적으로 강남에 비해서 높아질 겁니다. 하지만 한강변 역세권에 있는 본 매물 같은 한강과 여의도에 접근한 매물 이 가장 좋을 것이다 판단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매물까지 만나봤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위치한 아파텔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매물은 서초구 서초동으로 가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매물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과 3호선이 지나고 있는 교대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오는 11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5층 건물 가운데 2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9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7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2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세 번째 매물 바로
바로 서초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팀장님이 구체적으로 어디 위치해 있는지 입지 여건 말씀해 주세요. 네, 이곳 같은 경우에는 교대역에서 상당히 가까이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는데요. 교대역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곳이 복잡합니다. 주변에 14번 출구까지 있을 정도로 다양한 역세권들이 맞물려 있고 또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그러한 곳이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에 교대역 나오시는 그쪽으로 나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쪽에서 걸어서 4분에서 5분밖에 걸리지 않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만큼 교통적인 여건 좋다라고도 말씀드리겠고요. 아래쪽으로는 남부터미널 위치해 있습니다. 남부터미널까지도 6분에서 7분 정도면 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블 역세권 그리고 서초역까지 트리플 역세권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이외에 다양한 교통적인 여건도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 대규모 법조단지가 있기 때문에 버스 편의시설 역시 잘 갖추어져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거 주변에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 그리고 주변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까지 위치해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곳 역시 실거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곳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만큼 안정적인 수요층 있는 곳이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변에 다양한 대규모 법조단지 테마가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는 서울교육대를 비롯해서 서울고등법원, 법원교육원, 대검찰청, 대법원이 위치해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법조단지입니다. 자, 2010년도 기준으로 전국 판사 중에 30%가 이곳에 근무를 하고요. 변호사는 22.8%, 검사는 약 19%가 이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서초동 내의 법원 그 공무원만 따졌을 때 약 1,65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서초구 내에 약 2,800여 명의 변호사들이 이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정말 안정적인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정적인 수요층과 향후 앞으로 이제 뒤에 말씀드릴 대규모 개발 호재를 갖고 안정적인 투자 생각하시는 그러한 분들께 추천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서초동은 뭐 강남 지역에 일어나고 있는 개발 호재, 그리고 뭐 그 주변 지역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개발 호재가 영향을 미칠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개발 호재를 팀장님이 좀 중요한 순서대로 좀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네, 이곳 같은 경우 강남권 개발을 빼고 이제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에 바로 옆에 서초 롯데칠성부지가 있죠. 자, 이곳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가 상승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롯데 제2타워가 이제 건설이 완료가 될 경우 그 인구 이제 건설에 참여했던 인구와 또 이제 개발 장비나 이제 앞으로 향후 투자할 곳이 없어지기 때문에 향후 이곳 롯데칠성부지의 대규모 개발을 또 예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자, 지금 매물 위치에서 롯데칠성부지까지 걸어서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곳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지로서 향후 장기적인 개발에 대한 호재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와 함께 서리풀공원의 장제터널을 뚫음으로써 이곳 서초동에 숨통을 틔워놓는 개발이 또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서리풀공원 같은 경우에는 문화와 예술의 공간으로 개발이 되면서 향후 이제 유동 인구의 유입이 많아질 것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유동 인구가 많아지면 상권이 확장되고 상권이 확장되면 집가가 따라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주지가 있는 서초동 이곳에 굉장히 큰 메리트 있는 개발 호재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와 함께 작년에 이제 그 청와대 보고가 되었었던 이곳 장지와 양지와 우면산 일대 그린벨트 풀고 앞으로 향후 개발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곳 서초구와 이곳 양재를 비롯해서 이곳 서초동까지도 장기적인 큰 개발의 흐름에 따라서 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안정적인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개발 호재들 많이 있는 곳이 되겠고요. 그와 함께 안정적인 수요층이 있는 곳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의 안정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이러한 곳에 투자를 하셔야 향후 경제적인 위기가 오더라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요. 정말 이런 중심축에 투자를 하시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자, 주변 지역에 뭐 법조단지도 있고 그리고 서울교육대학교도 있고 하니까 법조계에 계시는 뭐 직장인분들 그리고 학생들, 자, 이런 분들의 수요층의 눈높이에 맞출 만한 그런 건물이어야 될 것 같은데 건물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건물 퀄리티 역시 상당히 중요하겠는데요. 자, 이곳 같은 경우 주변에 사실 원룸이 대부분인 곳입니다. 자, 이러한 곳의 투룸은 상당히 큰 좋은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렇게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매도를 하실 때 더 잘 팔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렇게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자, 향후 팔 때까지도 생각을 하셔서 구입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에도 5층 중 2층에 지금 해당이 되는 곳이지만 상층 부분에 다양한 또 층수와 평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구조로 나와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곳 같은 경우에 지금 맛집 골목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차 공간 상당히 부족한데 자 이곳 1층에 피로티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어서 주차 공간 다른 곳보다도 상당히 높은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주변의 원룸촌들 다 살펴봐도 자 이렇게 주차 공간 많이 나오는 건물 많지 않습니다. 자 이것만 하더라도 강남 내부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호재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곳 일단 방문을 하셔서요.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직접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격은 얼마입니까? 네, 이렇게 교대 바로 옆쪽에 위치한 곳에 있는 매물들 상당히 가격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에 매매가 2억 9천만 원입니다. 전세 2억 7천이 예상되어서 2천 정도로 투자가 가능하시겠고요. 자, 이곳 같은 경우에 임대사업자 내지 않더라도 취등록세나 법무사 비용 소액으로밖에 들지 않기 때문에 부대 비용 약 1.4% 정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서초동 매물 만나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매물에 투자할 때 유의할 점 한 가지 정리해 주세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역삼동이나 이곳이나 임대 수요층은 확실한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와 함께 향후 매도를 했을 때 얼마나 잘 팔릴 수 있느냐, 그거를 한번 따져보셔야 될 것 같으신데요. 일단 한번 방문을 하셔서 어떠한 곳에 위치해 있고 어떤 매물인지 직접 눈으로 판단을 해보신다면 향후 황금성에 있어서까지도 판단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세 번째 매물 만나봤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매물 정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도와주신 두 분은 창조경제부동산연구소 김원준 팀장과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정형근 이사였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 가이드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